working my job and making money. But I wanna be cool for you, baby. 3장 중후반을 보시면 그러면 과학의 전통적인 모델에 기반한 사회과학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조사 방법론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판서가 가능하도록 좀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것 중에서 하나가 크게 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회를 연구하는 류의 어프로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였죠? 컨정티브. 두 번째는 attribute ba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법칙 정립적이라고 했습니다. law-like라고 선생님 적을게요. law, 그죠? 법칙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regularity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사회를 보되 과학이 추구하는 법칙 정립적으로 살펴본다 라는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게 되면 그러면 보통 법칙 정립적인 것들 그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띠어리라고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회에는 로우나 프린시플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보통 띠어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 띠어리가 있으면 그 띠어리가 law-like 그러니까 법칙처럼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가정, 그죠? 아니면 추측, 예측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이 진짜 검증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에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이 law-like한 regularity가 존재한다는 거에 를 검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선생님이 적었는데 law, theory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이런 가설이 도출될 수 있고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결과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한 결과가 가설을 검증하는데 합당하다고 하면은 그러면 일반화하는 걸로 작용이 돼서 다시 이론 이런 것들이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 있죠? 연구가 진행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디덕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화에서 시작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거 그거를 연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연역은 디덕션 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류의 연구 방법은 일단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데이터 수집이 먼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레귤러리티가 발견이 돼서 그 레귤러리티를 가지고서 추상적인 개념, 로, 띠어리 이런 것들을 정립해서 이것들이 사회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한 것 거기서 시작해서 일종의 어떤 패턴을 보임으로써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띠어리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귀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귀납은 인덕션이라고 이렇게 그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이 인볼브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여기 가설은 뭐죠? 하이포테시스가 인볼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 연역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데 가설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설명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밝혀내고 사회에 대한 무언가를 밝혀내고 하는 걸로는 연역과 기납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예를 이 얼바비 책은 두 가지로 이렇게 들었죠. 그중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는 정도 있죠, 그죠? 가계 소득 수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라고,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사는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계 소득 수준, 그리고 청소년의 비행 관계, 요 수준과 비행 간의 상관관계, 그것들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죠, 그죠? 부모가 못 살게 되면은 그러면 학생이란 자식들한테 해줄 걸 많이 못 해줍니다. 가령 부와 모가 모두 다 소득 수준이 낮아서 모두 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을 동안 부모의 슈퍼바이징을 이제 받지를 못하죠, 그죠? 받지를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가계 소득 수준과 청소년의 비행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상관관계를 아마도 이런 류의 상관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죠? 가계 소득 수준이 여기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주는 상관관계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후에 데이터를 실제 얻어서 이런 패턴이 진짜 나타나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실제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점을 찍다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헛털어지게 찍었는데, 사실 이 가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요 선을 중심으로 잘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에 가까워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죠? 그죠? 사회 현상입니다, 그죠? 사회의 레귤러리티가 그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사회에 로라이크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을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선언하는 거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 가설에 인볼브된, 연관된 가설과 묶인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계 소득 수준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가계 소득 수준을 이렇게 X축에 놓고 보면은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라고 이렇게 적죠. 그래서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뭐가 있죠? 비행, 그죠? 그래서 여기 딜링크시 이렇게 해서 비행 돼 있는데 청소년 비행 정도죠, 그죠? 그게 또 하나의 개념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거는 요 두 가지 개념 간의 관계를 선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두 개념이 반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념이 말이에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뭔가로, 측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 아무튼 그 인볼브된 개념 두 개, 그게 측정 가능한 무언가로 됐을 적에 부르는 게 변수, 변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variable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떤 개념이 있을 적에, 개념, 잘 살고 못 사는 정도,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측정 가능한 무엇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조작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작화해서 이 실제 데이터를 추린 다음에 그거를 observation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은 analysis라고 이렇게 그렇죠? 했더니 실제로 이런 패턴을 보였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이런 패턴을 실제로 했더니 구해봤더니 실제로 너무나 잘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예측하는 요 선 중심으로 해서 실제 데이터들이 잘 모여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요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죠. 그죠? 사회에 로우-라이크한 그죠? 레귤러리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를 위에 대입해서 보면 로우-라이크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논리적으로 이런 가설이 그죠?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설을 만든 후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제로 이거를 분석 테스트 해서 그죠? 여기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추상적인 개념을 백업 그죠? 서포트하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게 된 거죠. 그죠? 따라서 위에 이 예는 어떤 예일까요? 디덕션의 예입니다. 그죠? 일반적인 아이디어 그죠? 거기에서 시작해서 가설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한 후에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하는 그 과정을 디덕션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덕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연역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재에는 마리화나의 예를 이렇게 듭니다. 마리화나가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많이 흡연을 했다라고 하죠. 미국에서. 그죠? 선생님 기억에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도 대학교 때 마리화나를 했다 이거 가지고서 비윤리적으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교재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은 마리화나를 피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분류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죠? 그러면은 흡연자 비흡연자 간에 학업 성적이나 학교 활동이나 대학생활 적응이나 이런 데는 커다란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흡연자로는 남성이 더 많고 그리고 비동양계 그죠? 백인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다 더 많더라라는 걸 이렇게 얻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어요? 여기 있는 이런 걸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그걸 일반화해서 정리를 함으로써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사회 구속 이론이란 그죠? 긴장 이론이란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재가 설명하는 두 번째 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개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일반적인 걸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일반화했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귀납해서 인덕션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인덕션으로 데이터를 얻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얻은 게 아니라 추상화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일반화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세월이 흘러도 맞는지 틀리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다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거를 서포트하는 과정을 겪으면은 똑같은 아이디어가 이제는 어떻게 됐는 거죠? 디덕션을 통해서 연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은 이렇게 디덕션과 인덕션을 두 개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서
로우-라이크한, 그죠? 레귤러리티를 발견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